안녕하세요. 뜨개요 정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들고 온 완성작이랑 뜨개수다를 오랜만에 해보려고 해요. 진짜 하와이에 갔다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돌아온 지 2달이 넘어갔어요. 하와이에 있던 날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보니까 올리고 싶던 영상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하와이 일상들 올린다고 약속하고 하나도 안 올렸는데 빨리빨리 정리해서 일상 모습들도 지냈던 모습들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하와이 가서 뭐 뜰까요? 하고 영상 만들었을 때 1등 했던 작품이 이 오른쪽에 올라와 있는 이 그물 원피스고요. 그거에 맞게 저는 화이트를 이거 아이보리 컬러로도 할까 생각했었는데 뭔가 제가 사실 파란색 이런 걸 잘 안 쓰는데 하와이의 바다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는 코바늘로 짜면 예쁠 것 같은 실을 구매해서 갔고요. 이걸로 사실 2가지 색깔이 섞여 있어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펴보면 되게 그 안쪽에 있는 색깔은 다르고요. 2가지의 실을 섞어가지고 실 종류는 똑같지만 컬러를 2가지 섞어가지고 원피스를 완성해 보려고 했어요. 이날 비 오는 날 촬영했는데도 실색이랑 너무 똑같은 바다색이었어요. 시작한 건 5월쯤인데 제가 알 수 있는 게 제가 딱 5월에 엄마랑 같이 호텔 놀러 갔었거든요. 그때 시작했고요. 이렇게 제가 비즈를 많이 넣어가지고 원작이랑은 또 되게 다른 느낌이 나버렸죠. 뭔가 하와이의 바다 같은 느낌 나왔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바다 느낌 나는 그런 색깔들의 비즈들을 넣어줬고요. 컬러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그라데이션 있는 실이 진짜 코바늘로 쪘을 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때요? 요 컬러감? 제가 이렇게만 보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바다에 가서 바다색이랑 같이 찍으면 예쁘겠다 해서 바다로 가고 있어요. 하와이에 있는 동안 호텔에 묵은 건 이때 3일? 3일도 아니야. 이틀이 전부였고요. 그래서 막 수영풀이나 이렇게 뭔가 리조트를 즐긴 거 이때가 전부였는데 이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햇볕에서 찍는 시간이 진짜 별로 없었어요. 잠깐 짬난 시간에 이렇게 햇빛에 요리대 보고 저리대 보고 이렇게 해서 촬영품도 남기고 근데 비가 많이 와서 바닷물 색깔이 완전 예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렇게 제 편물만 찍은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긴 하는데 바닷물 색깔이 뭔가 예쁘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도 지금 와서도 느끼는 거지만 딱 하와이 느낌이 나는 파란색? 색감인 것 같고 뭔가 바다 느낌이 나는 색감인 것 같아서 색상은 제가 상상으로 골라서 갖고 온 거지만 정말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요 영상을 보면서 생각한 건데 저는 되게 색감을 먼저 생각하고 작품을 생각할 때도 있고 작품을 생각하고 색감을 고를 때도 있는데 사실 이 실을 쓰고 싶어서 이 실에 어울리는 편물이나 작품, 디자인을 고르는 게 많거든요. 뭔가 저는 색이 되게 중요해서 아니면 이 실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 실을 쓰면 어떤 게 예쁠까 이렇게 고르는 편이어가지고 사실 이 색도 하와이의 색감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서 그건데 여러분이 골라준 이 원피스를 하면 예쁘겠다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색감과 디자인을 매칭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 뜨개 하실 때 실을 먼저 고르시나요? 아니면 디자인을 먼저 고르시나요? 사실 근데 디자인을 먼저 고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실이랑 색상을 먼저 고르는 편이어가지고 혹시 여러분도 저 같으신 분들이 있을까? 이 실을 쓰고 싶어서 작품을 고르는 이런 분들도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잠깐 생겼네요. 제가 하와이에서도 이것저것 되게 많이 짜서 이거는 5월 중순에 시작해서 결론적으로는 8월 중순에 완성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죠.
근데 사실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비즈를 여러 개 사갖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비즈를 한 박스만 사고 시작했다가 다 이 비즈가 품절된 거예요. 똑같은 비즈가. 그래서 결국에는 솔직히 한 박스만 사면 끝날 비즈를 한 4박스, 5박스를 사서 이 원래 쓰던 비즈랑 최대한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비즈들을 다 믹스해줬어요. 이게 원래 본 비즈, 원래 썼던 거고, 그리고 이런 거에서 색깔들을 하나하나씩 골라가지고, 이거 비슷한 거 섞어야지, 이거 진주 섞어야지, 이거 큰 거 섞어야지, 이렇게 해갖고, 결국엔 저만의 비즈 믹스를 만들어가지고, 원래 쓰던 비즈? 아크릴 비즈랑 아크릴 글라스 비즈? 뭐 이렇게 돼 있던 건데 그거랑 비슷하게 하려고 이렇게 진주 뽑아서 넣고 뭐 뽑아서 넣고 했어요. 그래서 남은 것들이 진짜 많은데 그 남은 것들로 뭘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 모자랑 가방 완성한 것도 올릴 거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 비즈를 많이 넣어줬고요. 지금 저거 다 믹스하고 남은 비즈들을 한국에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하와이여서 뭔가 파란색을 시도해봤는데 파란색을 많이 안 짰던 것 같고 이 엄청난 푸른빛의 비즈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순 없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가 이런 거를 이 남은 비즈들로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이런 걸 알려주시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 해가지고 4가지 박스에서 예전에가 아니라 원래 썼던 한 박스 비즈랑 비슷하게 다 모아서 그거 남은 것들로 믹스해서 끝까지 완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되게 밑부분에만 들어있어서 그랬는지 위에 이렇게 했을 때 별로 차이 나는 거를 저는 많이 못 느끼겠어요. 꼭 실도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안 사놨다가 롯도 조금 달라져갖고 색감이 다르던가 이거 짜다가 나중에 이거 추가로 사야지 이랬다가 그 실 품절돼서 엄청 오래 기다리거나 롯도 또 달라지거나 이래가지고 저도 몇 번 그랬던 막 초보 시절에 몇 번 그랬던 기억이 있으니까 보통 실을 엄청 넉넉하게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비즈는 되게 오랜만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을런지 부족할런지 몰라가지고 괜히 아까우니까 한 박스만 샀다가 결국엔 이렇게 4박스를 더 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좋은 뭔가 경험이에요. 비즈를 사더라도 비즈도 한꺼번에 많이 사자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비즈가 진짜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뭐시기냐? 비즈 작업이 너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더 다른 유니크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옛날 옷에는 진짜 비즈 같은 거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딱 뭔가 휴양지 느낌이 나긴 하지만 휴양지 느낌이 아니어도 어떻게 하면 더 비즈로 예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요즘 그런 작업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주에 관해서 전시를 하게 되고 작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림 전시도 하고 이제 이런 편물 전시도 할 건데 그거 할 때도 이런 뭔가 바다 느낌이 날 수 있는 비즈들을 사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을 해놓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뜨개수다의 매력 아닌가요? 오랜만에 또 뜨개수다를 하다 보니까 뜨개수다 또 오랜만이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항상 뭔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하는 게 뜨개요 정민의 뜨개수다인데 항상 조리 있게 말해야지 이러고 되지 않는 접니다. 그래도 질문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작품할 때 실을 먼저 고르는지 작품을 먼저 고르는지 그리고 이 비즈로 뭘 할까요? 하는 2가지 질문을 우선 뜨개수다의 첫 번째 질문, 2번째 질문으로 질문해봤어요. 요 영상은 뜨개수다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수다로 하와이에서 살았던 것 중에 뭐가 제일 그립냐 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시는 이 바로 아사히 볼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무슨 호주 브랜드 아사히 볼? 전문 브랜드가 들어와가지고 인기라고 들었는데 제가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저랑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베이스가 여러 가지인데 또 너무 전문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거의 여기 3달 동안 있으면서 아사이볼 뿌개기를 해서 거의 30군데 가까이의 아사이볼을 먹으러 다닌 것 같아요. 아사이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매일 하나 먹고 하루에 2개 먹은 적도 있는데 베이스가 달라요. 약간 브라질식 아사이볼이 있고 하와이안식 아사이볼이 있는데 브라질리안식은 저 아사이볼 스무디 같은 거에 벌써 너츠 같은 걸 갈아서 넣어요. 그리고 하와이안식은 토핑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느낌인데 조금 맛이 달라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 아사이볼 저기 믹스에다가 넣는 거는 좀 쓰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와이안식 아사이볼을 좋아합니다. 또 프로 유튜버 같이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영상도 찍어보고 그리고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카페에서 항상 아사이볼 먹으면서 이렇게 뜨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구슬도 끼고 이렇게 시간 보낸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해변 가서 뜨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모래 많이 날리고 이러니까 사실 해변에서는 거의 약간 누워있고 힐링하는 그런 타임이고 뭐 뜨개도 힐링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아사이볼을 먹으면서 여기저기서 하와이에서 뜨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사이볼 뜨개라고 해야 할까요? 또 이게 하와이 일상 수다가 될 수도 있고 일상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30군데도 넘게 가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 이러면 지금 보이는 영상에서 간 데가 그냥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는 체인점도 되게 많은 아일랜드 빈티지 커피라고 하는 진짜 관광지 한중간에 있고 여기저기에 있는 아사이볼 집이에요. 그리고 음식도 하고 막 브런치도 하고 막 스키야키동부터 시작해서 비빔밥도 팔고 이래요. 근데 여기 아사이볼이 저한테는 제일 맛있었어요. 다들 막 관광지 하면은 되게 비싸고 맛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비싸긴 비싸요. 근데 저는 맛도 제일 맛있었고 이게 저녁 대용으로 먹을 때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용량이 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 아일랜드 빈티지의 아사이볼, 기본 아사이볼이에요. 왜냐면 진짜 많아요. 토핑이 종류도 되게 많고 가격대도 되게 다른데 또 특이한 걸 먹고 싶으신 분들은 토핑을 이렇게 선택해도 되지만 저는 여기에 기본 아사이볼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본에도 체인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본 갈 때마다 먹는 곳이에요. 근데 일본 매장이 또 맛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하와이를 추억하기에 딱 알맞은 곳이어가지고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도쿄에서 요 아사이볼을 먹고 왔다는 작은 소식입니다. 다시 뜨기 이야기로 넘어가서 저 이렇게 이번 원피스 만드는 거는 구슬을 다 꿰어놓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중간중간에 뭐 실을 잘라가면서 중간에 넣어도 되는데 뭔가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넣어놓고 뜨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냥 실 정리를 하고 중간중간에 넣으면 더 빨리 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비즈를 계속 이렇게 밀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구슬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약간 엉키기도 하고 미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다음에는 실 정리가 좀 짜증나더라도 뭐 몇 개씩 끼고 다시 좀 중간이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10번씩 자르는 건 아니지만 뭐 실을 2볼로 나눈다던가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 구슬은 제가 막 쉽게 끼기 위해서 구멍을 되게 큰 것들로 골랐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알갱이도 되게 3cm 막 2cm 되는 것도 있고 되게 큰 편인 뭔가 하와이에 절대 없지만 하와이의 해변에서 주워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돌 같은 걸로 했어요. 이렇게 나뭇잎 모양도 있고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영상이 잘 보이려나 하면서 촬영도 해줬던 모습이네요. 돌아가고 싶은 아일랜드 빈티지 커피에서 이렇게 뜨기도 열심히 하고 아사이볼도 다 먹고 그리고 하늘에도 대보고 구슬도 잘 끼고 돌아갑니다. 다음 장소 또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제가 진짜 아사이볼을 처음 먹은 곳인데
하와이를 와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알라모아나 센터라고 하와이 오아후 섬에 제일 큰 쇼핑센터가 있어요. 그 쇼핑센터에 진짜 없는 게 없는 다 모든 브랜드가 들어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뭔가 스타필드라고 생각해야 되나? 근데 스타필드랑 막 백화점이랑 붙어있는 그럼 하남 스타필드겠네요. 저는 고향이 가까워서 고향만 갔다 오긴 했는데 하남 스타필드 같은 곳인데 그래서 백화점이랑 음식점 이런 거가 다 모여져 있는데 정말 이 쇼핑몰의 끝자락에 블루 하와이안 스타일이라는 라이프라는 아사이볼 전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아사이볼을 먹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는 일본 사람들이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만 대화를 하니까 사실 몰랐었는데 사장님이랑 막 자녀분? 알바생인 줄 알았는데 자녀분이랑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하와이 여기 대학교를 다니시는지 하와이 대학교 굿즈도 엄청 많이 팔고요. 저는 하와이 대학까지 가고 굿즈를 사온 사람인데 여기서 사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는 또 작은 사이즈가 있어서 혼자 먹고 이럴 때 배부른데 먹고 싶다 할 때는 여기를 많이 와줬고요. 여기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커피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온 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여기가 대학생들이 많이 뭔가 자녀분이 대학생이셔서 그런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충전기 꽂고 컴퓨터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와이는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맛있는 카페 가도 한국도 그렇지만 이렇게 손님들이 계속 오고 이러니까 뭔가 작업을 한다던가 자리를 계속 차지한다던가 이러면은 조금 눈치가 보이는 카페들이 많은데 여기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충전도 많이 하고 컴퓨터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관광객들도 오는데 뭔가 여기가 제일 끝에 있어서 관광객이라기보다는 좀 아는 사람이 많이 오는 카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뭔가 작업을 하고 이러는 게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 있기 좋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집에서 하기 싫은 날 나와가지고 제도도 다시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뜨개질도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일랜드 빈티지 커피 거기가 제 마음속에 1위고 여기도 1위예요. 왜냐면 저에게 이 맛있는 아사이볼을 알려준 데고 뭔가 제일 많이 간 카페였던 것 같아요. 뭔가 저 카페에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제도도 하고 뜨개도 하고 이러고 또 한국 분이어가지고 뭔가 나중에 사장님도 제가 한국 사람인 거 알고 더 친절하게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정말 놓였던 카페예요. 그리고 너무 다시 가면 꼭 들리고 싶은 카페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도 생각하고 뜨개 공부를 하면서도 생각하지만 이렇게 뜨개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남들이 말하는 다 서울대도 가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울대에 뜨개과가 있었으면 서울대 뜨개과를 목표로 열심히 했을 텐데 서울대에 뜨개과가 없어갖고 못 간 접니다. 처음에 강사과 들을 때는 제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뭔가 숫자가 나오는 순간,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 제가 수포자였어가지고 미대에서는 수학 안 보잖아요. 그래갖고 수포자였어가지고 제가 수학 공부를 논 지 진짜 오래됐는데 숫자를 보면 볼수록 어지러워지는 그런 처음에 시작에서는 그랬는데 그래서 나 강사과는 아닌가 와 이랬는데 사실 강사과를 우연찮게가 아니라 의도찮게 제가 2번을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2번째 듣고 나서부터는 이러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코바늘 강사과를 다시 들으니까 이러면서 점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도 근데 배울 건 너무 많지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으나 계속 하니까 조금씩 이해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되게 느린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왜 제도 얘기를 하냐. 처음에 그 원피스 골라주실 때 작가님의 도안이 있었고, 그런 이렇게 롱롱 거의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이거 지도원을 들으면서 원피스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로 원피스 과제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제도를 해서, 그래서 그 작가님의 모티브, 사실 근데 작가님의 모티브라고 하기에는 그물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도안이기 때문에 이 그물 도안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그 지도원 제도 수업에서는 이렇게 가슴 다트를 넣는 걸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원피스를 짜면서. 그래가지고 사실 다치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약간 통이 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거를 과제와 믹스해서 만들어 보기 위해 가지고 그 상의가 딱 붙는 다트가 들어간 이렇게 나시 원피스로 만들었고요. 약간 제가 처음에 골라주세요에서 골랐던 도안은 약간 스퀘어넥은 아니고 이렇게 튜브탑에 끈이 달려있는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해서 어깨가 제대로 있어가지고 약간 잡아줄 수 있는, 제가 엄청 길게 만드니까 이게 더 많이 처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깨 부분을 훨씬 늘리고 그런 라운드형으로, 제가 여기 목에 상처도 있어갖고 그걸 좀 가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바꿔봤는데, 제 생각보다 좀 많이 파여가지고 목에 상처는 가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엄청 제가 원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원피스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도 그물 디자인이어서 그런지 빨리빨리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단지 제가 이것저것 하느냐고 빨리 완성을 못한 거지 엄청 쉬운 도안이었고 빨리빨리 생각 없이 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허리까지는 많이 줄어드는 게 없어가지고 호스 조절만 하고 허리를 그러니까 안쪽으로 넣어주는 도안이었어가지고 허리까지는 되게 무한 메이리어스처럼 이렇게 짤 수 있었거든요. 이건 좀 오른쪽 거는 좀 더 짜야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거의 허리 근처까지 다 짠 모습이에요. 제가 거의 무릎 조금 밑까지 오는 기장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그 실로만 봤을 때 이 초록색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 들어간 부분도 되게 예쁜 것 같고, 진짜 막 뭔가 조약돌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조약돌이 너무 화려한가요? 근데 이거 컬러 진짜 조약돌 같은 컬러 잘 골라서 비즈 이렇게 한 게 마음에 들고, 요게 바로 원피스의 중간 모습입니다. 꽤 마음에 들고, 근데 제가 생각을 못한 게 엉덩이 쪽에 좀 덜 했어야 되는데 엉덩이 같은 걸 생각을 안 하고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앉았을 때 제 얇은 엉덩이가 이렇게 아프곤 합니다. 종이로 제도는 다 해놨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도안을 입히는 걸 해야 되고, 그거는 컴퓨터 일러스트 작업으로 했고요. 사실 제가 막 일러스트 도안 작업을 많이 해본 게 아니어서 아직은 많이 미숙하지만, 그래서 1시간도 더 걸리고 계속 고치고 했지만 열심히 해서 다트랑 여기 소매 부분이랑 라운드 부분이랑 도안화해서 일러스트 작업을 해보았어요. 뜨개는 뭔가 배워도 해야 될 게 많다고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도안을 이렇게 다 그릴 줄 알아도 뭔가 도안을 더 예쁘게 그릴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일러스트 도안을 좀 더 공부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일러스트 도안 수업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일러스트 수업을 추천해 주십시오. 더 완벽한 뜨개 도안을 그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기다려보세요. 거북입니다, 여러분.
아니, 저랑 친구랑 같이 거북이 스노클링을 갔어요. 근데 저는 수영을 못 해가지고 진짜 배 위에서만 보고 바다 제일 그 위에서만 보고 친구는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서 거북이를 보고 온 거예요. 제가 직접 이걸 본 건 아니지만 저희의 카메라로 이렇게 직접 담아온 영상이에요. 아, 뭔가 거북이는 오래오래 사니까 거북이를 보면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와이에서 거북이 보러 여기저기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처에서 볼 수 있었다니.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보이고 조금 되게 어지러운 화면이긴 한데 이게 바닷물이 맑고 파란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딱 제 원피스 색깔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면을 원피스에 짜는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색감을 이 영상들이 딱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제 원피스 F5 영상에 담아봤어요. 이 딱 물의 맑음, 에메랄드색, 그리고 이 거북이 등껍질 같은 거북이, 그리고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그물 막 이런 게 뭔가 딱 어울렸던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돌아왔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빨리빨리 떴어야 되는데 아, 이것저것 하느냐고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시간이 걸렸죠. 한 달 정도? 근데 또 이것저것 짰으니까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걸려가지고 이 하와이에서 입고 싶었던 그물 원피스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래도 완성을 해서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걸렸던 저의 원피스입니다. 럭키랑 한남동에 브런치 먹으러 갔을 때 입고 나갔고요. 정말 이때도 너무 더웠기 때문에 하와이보다 더 더운 한국에서 이렇게 하와이 스타일의 저만의 하와이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원피스를 완성해서 입고 다녀줬습니다. 근데 색감이 너무 쨍해가지고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게 완성된 것 같고요. 제가 안쪽에 흰색을 입었는데 흰색이 아니라 좀 파랑색류? 이런 거 원피스 입고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뭔가 배 나온 게 너무 티나긴 하는데 제가 이거 제도할 때보다 살이 쪘나 봅니다. 여러 방향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이시죠? 예쁘죠? 근데 엉덩이에 아니 딱 제가 엉덩이에 너무 많을까봐 걱정했잖아요. 근데 딱 엉덩이 부분에 제가 좀 비즈를 안 했더라고요. 허리 부분에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더 뭔가 다른 옷이랑 레이어드를 하고 싶어가지고 옆선을 그냥 터줬어요. 연결을 안 하고. 왜냐면 너무 핏하게 맞는 원피스가 된 것 같아가지고 옆선을 레이어드 형식으로 입기 위해서 터줬고 그러니까 앉을 때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살짝 올리고 앉으니까 엉덩이에 앉을 일도 없어가지고 그 옆선을 튼 건 되게 잘한 것 같고 색감도 되게 막 파릇파릇하고 푸릇푸릇하고 되게 하와이 아니면 못 입을 줄 알았는데 하와이 아니어도 이 서울에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진짜 오래 걸렸기도 하고 근데 특이하기도 하고 뭔가 하와이의 추억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뭔가 이 옷을 보고 이 영상을 정리하면서 하와이가 좀 더 그립네요. 제 목표로는 5년 후에 완치 판정 받으면 하와이에 또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완성한 작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완성했어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또 다른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뜨개요 정민이었습니다.